통장 내역이 아니라 흐름이 사람을 울린다. 사람을 울리는 건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향하는 방향이다. 얼마를 벌었냐보다 어디에 썼냐가 더 오래 기억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요즘 온라인에는 유명인의 재산설이 너무 쉽게 떠돈다. 100억 같은 단위는 특히 그렇다. 실제로는 근거가 약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해도 숫자가 커지는 순간 이야기에 추진력이 생긴다. 누군가의 삶이 단숨에 드라마가 된다. 그런 드라마의 전형이 바로 이 문장이다. 100억 벌어서 다 어디 갔나 했더니 하지만 여기서 진짜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뒤쪽이다. 알고 보니 여기로 다 들어갔다 꾸준히 이어진 기부 내역. 여기라는 한 단어는 호기심을 만들고 꾸준히라는 단어는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기부는 호기심을 부끄럽게 만든다. 사람은 대개 반전을 좋아하지만 반전이 선의로 이어질 때는 더 쉽게 마음이 무너진다. 확인 가능한 기록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 원. 확인 가능한 최근 사례 중 하나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이다. 보도와 단체 공지에 따르면 이찬호는 울산,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보도에서는 소속사가 산불 피해 관련 보도를 접한 뒤 기부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전하며 출생지인 울주 지역 피해에 마음을 더 썼다고 설명한다. 이 내용은 연합뉴스 TV 보도에도 실렸고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같은 맥락이 소개됐다. 또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산불 피해 지원 기부 사실이 전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보다 습관이다. 단체 공지에는 이찬원이 2023년 집중호우 수하에 당시에도 같은 단체를 통해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고 적혀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마다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는 표현도 함께 따라 붙는다. 이 반복성이야말로 어떤 사람의 통장 내역을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핵심 요소다. 은행원이 울었다는 말이 퍼지는 구조. 그렇다면 왜 하필 은행원일까? 은행원은 숫자를 매일 보는 사람이다. 숫자에 묻여야 할 직업이 오히려 숫자 때문에 흔들렸다는 설정은 강력하다. 게다가 은행은 원칙과 비밀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누군가 눈물을 흘렸다는 건 감정이 규칙을 뚫고 나왔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현실의 은행 업무에서 고객의 거래 내역이 외부 서사로 소비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 규정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누가 울었다는 감정의 증언은 검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표현은 대체로 사실 보도라기보다 감정의 크기를 강조하는 인터넷식 비유로 굳어지곤 한다. 그럼에도 이 문장이 완전히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실제로 기부를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선 앞서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은행원 눈물은 허구적 장치일 수 있어도 그 장치가 기대는 바닥은 꾸준히 이어진 기부 소식 인셈이다. 개구주남의 또 다른 트랙 플랫폼 기부 누적액. 재난성금처럼 단발 뉴스로 크게 보도되는 기부가 있는가 하면 팬 참여형 플랫폼에서 이어지는 기부도 있다. 예컨대 일부 기사에서는 선한스타 같은 기부 플랫폼을 통한 누적 기부 금액이 소개되며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 질환 환아 지원에 사용된다고 전한다. 2025년 말 보도에서는 누적 기부금이 7천만 원대 약 787만 원 등로 언급되기도 했다. 2026년 1월 기사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누적액이 7,401만 원으로 표기된 보도도 보인다. 매체 집계 시점에 따라 수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한 번 숫자가 아니라 리듬이다. 큰 재난이 터졌을 때 한 번 크게 내는 기부도 의미가 크지만 팬덤 플랫폼을 통해 작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쌓이는 구조는 더 일상적이다. 누군가의 선의가 일회성 미담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의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알고 보니 여기로 다 들어갔다. 여기의 정체는 결국 사람, 자극적인 제목의 여기는 보통 세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된다. 재난구호 갑작스러운 산불 수해처럼 사회 전체가 흔들릴 때 성금은 빠르게 생존의 영역으로 간다. 환아 취약계층 지원 플랫폼을 통한 정기/ 누적 기부가 대표적이다. 팬덤과 함께하는 연대 개인의 기부 이후 팬클럽이 동참해 더 큰 규모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도된다. 예 팬클럽 성금 전달. 결국 여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어떤 돈은 건물을 남기지만 어떤 돈은 사람의 시간을 되돌려 놓는다. 불에 타버린 집의 생활용품 물에 젖은 가전 하루아침에 멈춘 치료비. 그런 구체적인 절박함 앞에서 어디에 썼냐라는 질문은 윤리의 질문이 된다. 온라인에서 특히 많이 소비되는 설정이 있다. 입금 자명 메모에 적힌 말이 실제 메모가 공개된 적이 있는지와 별개로 사람들은 왜 이 설정에 약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메모는 마음의 출구이기 때문이다. 기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큰데 거기에 부디 무사히 다시 일상으로 같은 문장이 붙는 순간 그 행동은 거래가 아니라 편지가 된다. 매일경제 등 일부 보도에서 플랫폼 기부가 화나 긴급 치료비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는 대목은 이 편지가 실제로 어디로 배달되는지를 보여준다. 기부는 숫자이지만 동시에 메시지다. 선행이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개인화 대신 시스템화. 한편 스타 기부 기사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온다. 그래서 얼마가 진짜야? 세금 혜택 아니야? 이미지 관리지. 이 질문들 자체는 자연스럽다. 의심이 아니라 사회가 기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감각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선의만 띄우지 않고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체 공지처럼 공식 채널에서 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언론 보도처럼 여러 매체가 같은 사실을 교차 확인하는 구조. 플랫폼 기부처럼 팬 참여와 정산이 반복되는 구조. 이 구조가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착하다를 넘어 어떻게 선의가 지속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꾸준히 이어진 기부 내역이라는 문장이 미담이 아니라 데이터가 된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통장 내역을 본 은행원이 눈물 흘린 이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장면이지만 상징으로 재구성하면 답은 하나로 모인다. 울었기 때문이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돈이 흘렀기 때문이다. 큰 금액이 한번 찍히는 통장보다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라져가는 돈, 이 더 많은 말을 한다. 그 사라짐이 사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임시 거처로, 누군가의 약값으로, 누군가의 생필품으로 이동했다면 숫자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더 선명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돈은 남을수록 강해지지만 나눠질수록 따뜻해진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두 종류의 돈을 두 종류의 돈을 모두 본다. 그리고 가끔은 따뜻한 쪽이 더 무겁다. 100억보다 중요한 질문. 마지막으로 이 기사의 제목을 가장 현실적으로 다시 읽는 방법이 있다. 100억 벌어서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사실 여부를 떠나 누군가의 관심이 성공의 규모에만 꽂혀 있던 상태. 알고 보니 여기로 다 들어갔다 화살표. 그 관심이 사용의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 꾸준히 이어진 기부 내역 화살표. 그리고 그 방향이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일 때 생기는 신뢰. 확인 가능한 자료들이 말해주는 건 적어도 이찬원이 기부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 차례 공식 채널과 보도를 통해 남겨왔다는 점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단 하나다. 얼마를 벌었나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나. 온라인에서 은행원 눈물 같은 문장이 다시 떠오를 때 우리는 두 갈래로 갈 수 있다. 하나는 클릭으로 끝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연결로 이어지는 길이다. 연결의 길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게 1만 원이든 1,000원이든 아니면 관심을 주변에 전하는 일이든 꾸준함은 거창함보다 강하다. 그리고 꾸준함은 결국 세상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든다.